네, 안녕하십니까. 토겐스탁의 김보스타입니다. 자, 지금 가장 핫한 주식시장의 이슈와 투자 아이디어를 토겐스탁의 이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은 G3 종목회담을 한 날이죠. 이날이면 항상 G3 펀드의 수익률이 궁금합니다. 자, 뭐 여기저기서 요즘에 뭐 경제 채널들에서 다들 수익률 대회 뭐 하고 있는데 저희야말로 뭐 수익률 매주 대회를 하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자, 저희 G3 종목 회담에서는요, 저 포함해서 총 3명의 스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종목을 각각 가지고 나옵니다. 가지고 나오는데 이 종목들을 대결 통해서 수익률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되느냐 마느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주에 수익률을 알아보는 리얼 수익률 대결 프로그램이자, 그 다음에 서로 얼굴 맞대고 고민을 한 다음에 종목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집단지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보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도 한번 여기 포트폴리오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자, 토겐스탁에는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종목 상담이나 투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2654-9188 02-2654-9188로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이 가능합니다. 투자 상담, 뭐 해외 선물, 파생 상품, 선물 모두 다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샵 3989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에다가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접수되는 대로 바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토겐스탁을 검색해 주시면은 상담 게시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그 상담 게시판에 참여하게 되면은 저희가 상담 내용이 올라오면 바로 저희가 또 상담을 해드리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에서 토겐스탁 또는 별톡방을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투자 가이드도 같이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이나 퀴즈 이벤트를 맞춰주신 분들에게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 주식 해외 선물 기초부터 VOD 전부 다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퀴즈 이벤트 정답자 3분에게는 토겐스탁 베스트 전문가 3일 무료 이용권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분은 기프트콘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겐스탁 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가 상당히 쉽습니다. 엄청 쉽습니다. 오늘은 짧고 쉽습니다. 짧고 굵게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 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 및 상업은행이 아닌 것은 1번 JP모건, 2번 애플, 3번 골드만삭스. 이거 조금만 관심 있으면 아시겠죠?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퀴즈 내기 귀찮아가지고 아무거나 막 던지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이 바로 이 기업들, 오늘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한 날이에요. 그래서 1, 2, 3번 중에 딱 하나만 오늘 실적 발표를 안 합니다. 그걸 찾으면 돼요. 금융주 아닌 걸 찾으면 되는데 실적 발표 안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 그 종목을 찾으면 됩니다. 상당히 유익하고 도움되는 토겐스탁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샵 3989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샵 3989 문자 보내주신 분들 나중에 이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정답자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토겐스탁 최고의 주식스타들과 함께 리얼 종목 대결을 하는데요. 바로 함께 하신 두 분 소개 화면과 함께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항상 똑같은 두 분이 오셨는데요. 네, 제 오른쪽에는 프로피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 왼쪽에는 김태형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오늘 시장이 참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는데 미중 무역 협상이 이렇게 스몰 딜 일 줄 알았는데 미니딜이었어요. 미니어처도 아니고 미니딜, 아주 조그만 미니딜인데 뭐 오늘 사실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 더 해야 된다. 더 협상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짝 불안하게 만들었죠. 또 제가 그 부분을 어제 실시간으로 제가 썰톡 시간에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랬다가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또 갑자기 약간 살짝 속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제스처만 그렇게 취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약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 시장이 상당히 미국 주식 시장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두 분께 자, 인사 말씀과 함께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시장
지수의 방향성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코멘트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페스타님, 자, 뭐 미중 무역상이 뭐 스몰딜도 아닌 미니딜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진전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좀 어떻게 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중 무역 협상 솔직히 이제는 조금 우리가 질린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좀 지겹습니다. 지겹고요.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게 이제 우리가 지수적으로 이게 경기의 회복 국면이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또 재조정 국면이냐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금일 지금 코스피 지수를 봐도 지난 금요일에서 우리가 이제 갭상승을 했거든요. 지수 자체가 지난 금요일 갭상승한 부분을 이 지금 갭자리를 하방 압력으로 채울 수도 있는 지금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외인들의 똑같은 동일 패턴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틀 샀으면 이틀 팔아버리고요. 3일 샀으면 또 3일 팔아버립니다. 이게 조금 꾸준하게 매수 지속세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항상 아쉬운 부분이고 그나마 조금 다행인 부분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양 이틀간 지금 순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데 외인들의 이 부분이 IT 업종군들로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상당히 오랜만에. 그렇죠. 외국인이 이렇게 코스닥 산 거 그렇죠,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네네네. 이제 뭐 그 미국의 그 사과 업체, 사과 회사도 이제 그 애플, 애플도 됩니다. 애플도 실적 발표가 있지만 그 영향 때문이라고 우리가 또 쉽게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만 어쨌든 들어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약간 이제 그 오류를 범하지 말으셔야 될 게 외인들이 지금 IT 업종에 순매수가 들어간다고 이제 와서 들어가면 그건 늦는다 이거죠. 이제 와서 따라 들어가면 늦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남북 경협주를 좀 보십시오. 남북 경협주 밀렸을 때. 네네. 남북 경협주를 보시고 국내 꼭 증시만 보지 말고 마시고 또 해외 선물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증시가 훈풍이다, 실적 좋다,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 때문에 해외 선물 시장 매매하시는 분들이 S&P나 나스닥 매수로 또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 참 위험한 행동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제 노란톡 개인 메신저로 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요즘 시장 자체가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코스닥에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개인이 파는 걸 오랜만에 보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나도 개인인데 기분이 좋으면 안 돼. 기분이 좋아요. 일단 자 그럼 김태형 대표님 봤을 때는 앞으로 좀 시장 방향성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방향성은 여전히 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겠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주말 동안 미국과 중국이 스몰딜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1차 협의를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월요일 날 나스닥 그리고 이제 중국 선물 또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출발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강한 시작이 장 막판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다라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그러한 좋은 호재거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힘의 지속성이 조금 떨어졌다라는 부분은 이제는 시장에 내성이 생겼다. 즉 이제 프로피 전문가님의 이야기 주셨던 너무 이제 같은 재료가 노출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크게 반응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계속해서 갈 것만 같던 우리나라 증시도 미국 증시도 중국 증시도 이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앞서 이제 프로페서님께서도 한번 언급 주셨다시피 시총 상위 종목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들의 이제 수급이 굉장히 또 좋은 상황입니다. 이것도 또 아이러니한 게 환율이 그렇게 안정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IT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 수급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시장의 힘이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일단 중소형주 위주로 발빠른 매매죠. 오늘 샀다가 정말로 이제 말 그대로 내일 또 팔아치울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은 굉장히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보수적으로 또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 뷰가 이제 두 분이 약간 비슷비슷하신데 저는 약간 달라요. 지난주에 미중 무역상이 타결될 거라고 예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수는 그래도 좀 올 가능성이 있다. 2100, 코스닥 660 얘기했는데 수당 중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100 못 갈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힘에 붙이고 있는 듯한 약간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있고. 근데 또 모릅니다. 이제 내일 중국이 위안화 환율고시 이제 앞으로 위안화 환율고시를 중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원화 강세가 계속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것 같은데 거기서 좀 핵심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도
이 위안화 절상 문제로 지금 현재 약간 그 부분까지 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뭐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좀 봐보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상담 요청해 주신 분들 종목 상담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91님, 자, 화천기계를 상담 주셨어요. 매수가가 4,520원. 비중은 10%, 좀 많지는 않네요. 손절해야 되나요? 했는데 화천기계 TV방송에서 하고 싶지 않은 종목입니다. 말이 많은 종목이라 너무 민감한 종목 이런 거 TV방송에 굳이 상담하고 싶지 않은데 하필 들어와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누가 먼저 해보시겠습니까? 이거 폭탄 돌리기 하는 건 아닌데 누가 먼저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한번 예. 해주십시오. 네. 예, 화천기계 어제 크게 이슈를 일으켰던 이제 그 우리 정치인 테마주인데요. 이 화천기계 비중이 10%라고 하셔도 이거 꼭 들고 가셔야 될까요? 저는 선절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뭐 수급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이건 안 됩니다. 못 가는 안 된다. 종목입니다. 예, 얘는 아래로 열리면 더 열렸지 절대 위쪽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뻗을 수가 없고요. 단기적으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서 살짝 들어 올려줄 수는 있으나 대략적인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점진적인 저는 더 바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비중도 적기 때문에 이런 종목 선절해 버리시고 차라리 좋은 종목도 우리 G3 종목 회담에서 많이 이렇게 저희가 그 선별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으로 들어오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G3 종목 회담만 했어도 전 제 돈을 저 진짜 이렇게 할 걸. 좀 이따 수익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수익률 격차를 벌렸어요. 네네. 벌렸기 때문에 뭐 G3 종목에다가 종목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셨고, 그럼 김태형 대표님 피해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청기 해주십시오. 예. 시원하게 한번.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보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아이러니하죠. 일단 조국 전 장관이 어제 이제 사퇴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주였던 화천기계는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반대로 윤석열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또 서현전자 같은 기업들은 좋은 상승세를 보였고, 하지만 일단 정치 테마주를 한번 엮였다라고 한다면 시세가 사실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크게 난 이후에 완전히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경험의 토대로 봤을 때 이 이슈는 지금 부정적인 이슈는 맞아요. 일단 그분이 이제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슈는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정치 테마주와 엮여 있기 때문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제가 만약에 비중이 20% 30%였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손절 의견을 드렸지만 일단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프로핏 전문가님이 이야기한 대로 손절은 하시되 절반 정도는 좀 가져가 보시면서 내년 총선까지 한번 큰 그림을 좀 보면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총선까지 보자. 정치적 색깔은 없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다라는 것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도 화천기계 피해가지 않고 얘기를 좀 드릴게요. 화천기계 저는 검찰총장이 관련주가 있다는 게 전 참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이건 물론 화천기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죠. 이제 전 법무부 장관 관련주이긴 한데 저는 그 정치 테마주를 할 때 그 인물 테마주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 그 인물하고 같이 엮여서 있는 게 더 비도덕적이지 않나요?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라 그래가지고 뭐 서현전자도 있는데 도대체 뭘 봐서 관련주고 과연 그런 데 계시는 분들이 그 인척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물 관련주라 그래서 뭐 그 기업이 뭐 부경을 누리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부경을 누리면 좀 쉽지 않지 않나. 근데 하지만 시장에서는 한번 이게 정치 테마로 딱 찍어버리면 그 인물이 뭐가 왔다 갔다 무조건 움직입니다. 심지어 예전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관련주로 해가지고 뭐 어찌됐든 써니전자 뭐 이런 종목들 뭐 여러 종목 있잖아요. 진짜 나중에 그 대주주가 다 주식을 팔아도 그 종목 움직여요. 더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물 관련주로 엮여 있는 사람이 떠나는데도 그 종목이 먼저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런 좀 시장에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이긴 한데, 그래서 화천기계도 어떻게 보면 관련주로 잘 엮여 있다. 근데 화천기계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좀 전망이 좋은 사업은 아니라서 일단 뭐 뭔가 이걸로 뭐 수익을 엄청 내서 부경을 누리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반등은 좀 모색해 볼 수 있지 않나. 반등은 왜 모색해 볼 수 있냐? 이분이 이제 내년 총선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그냥 다시 뭐 학교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혹시나 몰라요. 근데 그러면 또 앞으로 계속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예, 뭔가 지금 그쪽 진보 진영에서는 뭐 이분이 뭐 이제 엄청 이렇게 열사가 된 듯한 느낌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 따지고 보면 화천기계가 지금이면 상당히 또 저평가 구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PBR도 상당히 낮거든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 버티실 수 있다면 차라리 저는 한 추가 매수 한 20%까지 비중 실어가지고 내년 총선까지 고 한번 해보시면 예, 저는 그러면 좀 나쁘지 않지 않나. 예, 대신 손절가는 딱 잡고 가셔야 됩니다. 손절가 2,800원 정도 딱 손절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좀 너무 정시 테마 주가지고 너무 시원하게 세 분 다 얘기를 해가지고 빨리 넘어가죠. 빨리. 갑자기 힘듭니다. 자, 호호히히님. 자, 별톡방에 호호히히님이 동양네트워크스 이분 계속 올려주셔가지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가 항상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호호히히님 노란통 메신저 별톡방에 계속 올려주셨는데 매일같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못 봐가지고 못했는데 자 동양네트워크스 매수가 1,400원 비중 30%라고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김태형 대표님 먼저 한번 해보실까요? 네, 일단 이 기업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특정 정치 테마주로 저도 이제 분류가 된다라고 오늘 알고 지뢰 있습니다. 피해인데 또 지뢰네요. 네, 일단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동양네트워크스라고 하는 기업이 하한가를 기록했던 9월 30일 날 공교롭게도 한 정치인의 자녀가 이제 마약 사건과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양네트워크스도 저는 사실 뭐 화천기계와 다르게 동양네트워크스는 실적도 지금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고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화천기계는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해야 될 법하지만 동양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자리에서라도 절반 정도는 손절을 하시고 절반은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권에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절반을 손절하시되 절반을 보유하시면서 회복한다. 그 기술적 반등으로 지금 동전주인 동양네트워크스가 1,000원 부근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1,000원 부근에서 그냥 전량 현금화를 하시고 차라리 그 비중을 다른 종목을 사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프로페스타님은 동양네트워크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동양네트워크스에 빠지면 40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겠네요. 예. 월봉을 좀 보시게 되면은 400원대까지도 예,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확인되는 게 471원이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동양네트워크스 뭐 제가 희망적으로 이 종목도 이야기 드리진 않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나 수급적으로 보나 솔직히 힘듭니다. 예, 기술적인 반등으로 우리가 이제 김태성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1,000원 초반대, 900원 후반대에 잠시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쭉쭉 추세를 반전할 만한 모멘텀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도 이제 전략은 좀 비슷한데요. 1,000원 언저리 부근 오시면 무조건 전량 손절하시고 800원대 깨져도 정말 마음 아프시겠지만 손절 추천드립니다. 800원대 깨져도 손절, 1,000원 초반대 올라와도 손절이 정답입니다. 해당 종목은. 네. 알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상담을 주셨는데 이분 손절 못할 수도 있는 분이거든요. 계속 홀딩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 동양네트워크스 관련 인물 그 정치 테마 관련해서는 이분이 약간 그쪽 진영에 개파가 딱히 없어요. 네. 과연 총선에서 뭔가 뭐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분 대선 얘기도 나오는데 대선 후보 지지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을 때는 너무 좀 이쪽에 몰입해서 매수하신 거라면 저는 약간 가능성이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저도 이거는 손절을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 기업의 뭐 턴어라운드를 좀 보고 매수하신 거다라고 하시면 턴어라운드가 아직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일단 턴어라운드에서 주가 돌리고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 돌리기 전에는 빠져나왔다가 주가 돌리고 나서 다시 보자. 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해외 선물 상담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자, 7867님이 나스닥 선물 오늘 매수할 만한 자리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어려운 질문이네요. 나스닥 선물. 자, 먼저 프로피스타님. 네. 나스닥 선물
매수할 자리가 있을까요? 매수 금지입니다. 아, 매수 금지. 예, 아까 제- 처음에 정답을 얘기해 그렇죠. 주셨죠? 예. 제가 오늘 그 프로그램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 매수는 지금 정말 위험한 구간이고요. 오히려 나스닥은 지금 7,800포인트까지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7,800포인트가 깨지고 나서 7,800포인트의 지지를 조금 확인하고 지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7,800포인트 라인에서 대량 거래가 조금 매수 대량 거래가 좀 일어났을 때 그 시기가 매수 포인트지 지금은 매수 포인트가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매수 포인트 아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은 아직 매수 포인트는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고, 그럼 김대영 대표님이 봤을 때는 나스닥. 네. 원래 김대영 대표님 원래 고앤스탑 시스템이잖아요. 네. 시스템 시그널을 보면 참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일단 오늘은 시스템이 지금 없는 관계로 제가 그래도 시장의 뷰를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하기에는 지금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차라리 진입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매수보다는 역시나 매도로 진입하시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높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7,880포인트까지 이제 기술적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7,880포인트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 지금 보시고 계시는 매수 뷰보다는 매도 뷰, 즉 지금부터 시장은 조정을 받는다라는 관점으로 들어가 보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매도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지금 손절선이 굉장히 좀 짧게 잡으면서 대응을 할 수 있지만 매수는 자칫하면 정말 계좌에 굉장히 안 좋은 방향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매수뷰를 보고 있다면 방금 프로핏 전문가님이 말씀 주셨던 7,800포인트까지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뷰를 바꿔서 매도뷰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뷰로 한번 봐보자.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뭐 저는 굳이 나스닥 하지 말자. 이런 얘기 좀 싶네요. 근데 오늘 지금 아까 이제 블랙록이 오늘이 이제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많이 하잖아요. JP모건,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는 오늘인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금융주도 발표하는데 블랙록 전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록도 오늘 실적 발표하는데 방금 발표했어요. 발표했는데 예상치 부합 나오니까 밀리네요. 예상치 부합 정도 나오니까 밀리네요. 서프라이즈 나와야. 근데 금융주 실적이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금리 인하 때 금융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하할 때 실적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안 좋아진다라는 거에 안 좋은 점수 줘야죠. 그동안에 좀 좋을 가능성도 좀 많지는 않지 않을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확률이 약간 좀 떨어지지 않나. 그것 때문에 오늘 실적 발표 영향을 받는다면 저도 이제 동감을 좀 해서 이런 거 한번 묻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